있습니까? 질문 시간이 있겠습니다. 아무거나 물어봐요. 다 대답해 버릴 테니까. 경매를 다들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 중에서도 임대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브랜드가 없고 월세 그 임차인의 눈에서 보면은 월세가 낮고 이런 거를 경매를 하면은 그 월세를 낮게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임대 수익이 낮은데 이거를 무슨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다 들었어. 내가 처음에 들어가는 그 투자금이 낮잖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그 투자금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 면에서는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 투자하는 데에서 그 기본 원칙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 경매에서 입찰가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경매를 하는 데에서 물론 수익률을 발휘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1,000만원 투자하면 1,000만원을 우리는 벌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동안 금매물건도 그랬고 항상 내가 받았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0%는 항상 남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선정을 해야 돼. 수익률이 만약에 내가 6% 7%라고 하면은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봐요. 내가 투자했는 금액이 1,000만원이면은 여기는 1,500, 2,000 정도를 더 본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시세 차익이 내가 500, 1,000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10% 이상이 나요. 그런 쪽으로 투자한다는 거죠.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잡으시면은 시세 차익을 볼 것이냐, 수익률을 볼 것이냐, 여기 되게 애매해요. 마인드가 돼 있고 내가 훈련이 돼 있다 그러면은 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 거죠. 훈련이 안 돼서 그래. 또 그 금매 시세가 없을 경우에 금매 매물을 만들어서 조사를 이제 부동산 작업을 치는 건데 그 약간의 예제를 좀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만원짜리에 그걸 가르쳐준다. 만원짜리 그런 걸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아, 염치가 없네.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으셨으니까 이 시간만큼 내가 묻는 대로 다 대답을 해줄게요. 금매가 없다고 그래요. 금매 물건도 있다지만 금매가 없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들이 제일 가지고 놀기 쉬운 게 금매 물건이에요. 딱 전화를 하잖아요. 사장님, 여기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보니까 여기 아파트가 3억이래요. 3억인데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2억 7천짜리가 있대. 네. 그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찾아야 되죠.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일단 와보래. 와서 뭐 입주인하고 한번 내가 살라는 의사를 표시를 해야지 뭐 이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가야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일 마치고 바로 올라갈게요. 그러면서 6시쯤에 전화를 해요. 사장님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집 볼 수 있죠? 그러면 두 분류는 하나요. 두 분류로. 하나는 뭐냐면은 아이고 사장님 이 집주인이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네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낚시죠, 낚시. 예. 그런 경우도 있고 한 경우는 뭐냐면은 뭐 해외로 갔다든지 다 똑같아 보면은 얘기하는 것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 부동산은 예 사장님 지금 여기 집주인하고 얘기 다 됐으니까 빨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쪽에 달서구청 지나가고 있는데 한 10분이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유 사장님 지금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 집주인이 나간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진짜 금매물이에요. 진짜 거의 95%가 그거는 진짜 금매물이에요. 네. 그 외에는 다 장난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금매물이 없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야 되죠. 만드는 건 딴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노가다는 밖에 없는 거지. 사장님한테 내가 작업을 치는 거죠. 뭐 이쪽에 뭐 수수료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사장님한테 내가 작업을 치는 거죠. 사장님, 제가 사장님한테 수수료 한 200 정도 더 얹어 드릴 테니까 요거 한 1,000만 원만 더 깎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300만 원이면 아파트를 3건을 자기가 거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작업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수수료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 3억짜리를 2억 8천에도 만들어보고 2억 9천에도 만들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거래해봐서 아시죠? 돈 100만 원 깎기가 힘들어요. 이 금매물건에서 만약에 금매물건이 2억 9천이 나왔다. 돈 1,000만 원 더 깎으려고 그러잖아요. 집주인이 대반 욕해요. 미친 사람 아니냐고. 여기 시세가 지금 3억인데 지금 내가 급해가지고 2억 9천에 지금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돈 1,000만 원 깎으려고 그러면 이거 미친 거 아니냐고. 거기에서 꿀리면 안 되죠. 사장님 그러면은 500만 원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부동산한테 그렇게 작업을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금매 물건이 없으면은 내가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거시기씨가 집주인이란 말이에요. 거시기씨로 진짜 만나가지고 사장님 요거 2억 8,500에 진짜 해주시면은 제가 그날 그 계약금 바로 당장 쏘겠습니다.
아, 내 진짜 내 이렇게 500만 원까지 내가 날리면서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철 보러 가죠. 떨어지면은 바로 이제 건식씨한테 가가지고 오늘 계약하시죠 하면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우리 기초반에 보면은 5주 과정이 있는데 한 주는 모의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육생들이 이렇게 내가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금매를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되게 놀래졌잖아. 본인이 금매 물건을 조사했는데 이 사람들이 금매 가격 이상으로 이렇게 적어버린단 말이에요. 입찰가를. 금매 물건이 있는데도 내가 작업 안 찾는 물건이잖아요. 네, 그냥 부동산에서 금매 물건을 70 물건이었죠. 금매 물건 이상으로 적어버린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경매를 받으면은 뭐가 든다고요? 취등록세는 어차피 일반 매매도 당연히 드는 거고 명도비만 해도 평당 뭐 10만 원씩 이렇게 하더라도 뭐 법원마다 다 틀리지만 200~300은 깨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명도비 300만 원, 관리비 못해도 한 100만 원 정도 생각합시다. 요것만 해도 400만 원 든단 말이에요. 근데 금비 물건이 있는데 물건보다 더 적어버리면은 요거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 물건하고 사는 거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일반 물건을 사면 어때요? 명도비 들어요? 안 들죠? 관리비요? 자기가 다 계산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뭐 시달릴 필요도 없어. 그냥 지가 알아서 나가.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양호해. 그 물건은 일반 시세를 넘겼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거는 방송에 안 올 거지만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였어요. 딱 맞는 말이네. 근데 일반 컨설팅 업체가 어떡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아파트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일반 컨설팅 업체도 소개하는 게 뭐예요? 아파트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실력도 안 될 뿐더러 다른 거 아파트 외에는 다른 거 조사할 실력도 안 되니까 상가니 주택이니 공장이니 토지 이런 거로 자기 실력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를 소개시켜줘요. 실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경쟁은 많이 붙고 1등은 해야지 수수료는 받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늘 쓰는 방법을 쓰죠. 자기 고객 밑에다가 바지를 하나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만에서 100만 원 차이로 그 바지를 세우죠. 그러면서 뭐래요? 16명, 17명 들으면 아유 사장님 100만 원 차이로 되셨네요. 참 운이 좋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1등을 앞세운단 말이에요. 1등을 바지를 세워요. 이쪽에 입찰가에서 숫자를 정란해서는 이렇게 적어가지고 건쳐가지고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맞아요. 절대. 어느 법원이든 가든. 근데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 신청을 해버리면은 2등이었던 자기 고객이 1등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2등이라 가지고 못 받을 줄 알았는데 1등이 돼버리니까 또 기분이 좋아. 그런 경우 없죠? 또 기분이 좋아. 그런데 나중에 컨설팅 받고 내가 이걸 팔라든지 아니면 새로 놓으려고 하면은 부동산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유 사장님 여기 금매물건도 있는데 이렇게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 하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자기 삶은 지옥이야. 컨설팅 업체에 찾아가봐도 우리는 여기 컨설팅만 해주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책임 안 집니다 하면서 돈 안 준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상담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아요. 이 일을 하면서 지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 아니면 교육생 지인들한테 전화를 되게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한 건 정도는 되게 어이없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소송 절차까지 알려줘가지고 돈 받게 해줬어요. 그래도 막 개심해가지고 2차 뭐 선고까지 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직도 컨설팅 업체 중에서 제대로 된 프로다운 프로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되게 심각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의지하고 컨설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질문 아까 경매 좀 관심 있어서 대부분 거기 경매 사이트 있잖아요. 예. 거기 한 번씩 다 보면 예. 제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유찰되는 거 있잖아요. 유찰 되면 이게 30%가 예. 빠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5억인데 30%면 3억 5천. 3억 5천. 근데 2차로 할 때는 그 가격부터 이제 시작하는. 신건이라는 게 있죠. 신건에서 이게 5억이란 말이에요. 신건에서 5억이고 한번 유찰되죠 여기에서. 그럼 유찰이라고 옆에 뜨죠. 그러면 이게 3억 5천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3억 5천. 그럼 무조건 그거는 그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무조건 뭐 사학 수도 무조건 이득 아닙니까? 감정가가 오고. 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강의를 하는 거야. 집에 못 가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집에 못 가고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사학 쓰는 사람 없잖아요. 예? 사학 쓰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왜 없어요? 있어요. 아 5천 원. 그러니까 경매를 모르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유찰을 왜 되겠어요?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보더라도 아파트에 이게 감정가가 5억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아파트 얘기니까 아파트를 얘기할게요. 감정가가 5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시세 조사하니까 감정가를 넘기는 경우가 잘 없죠. 물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권이나 근데 보면은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막 뜨니까 감정사가 가를 선정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6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시세를 지금 감정가를 잡는단 말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세 좋잖아요. 경기가 좋단 말이에요. 대구 같은 경우는 요즘 막 조정기가 막 떨어지죠. 10건 중에 10건은 대구는 감정가 밑으로 해요. 그때 감정했던 것보다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감정했을 때 5억이었는데 이게 6억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100% 넘게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 애들이 바보 등실해가지고 그렇게 적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 자, 이 감정가가 5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시세가 일반 시세가 있다 그랬죠? 조사를 했을 때는 4억이야. 4억이에요, 4억. 근데 여기에 금매가 있네? 금매가 여기 3억이 있어. 금매가 3억이 있어요, 3억. 금매가 이 아파트가 3억이 있다 그러면 이게 한번 떨어서 3억 5천이죠. 금매를 찾았어.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금매 3억이라는 게 있으면은 4억에 받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본인이 찾으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유찰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4억에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옛날에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힘들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왜 그렇게 적을까요? 왜 적는다고 생각하세요? 약을 먹어가지고? 아니에요. 감정가를 맹신해버린 거야. 감정가를 맹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회량 이런 거 보고 낙찰가율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오늘 기진 씨도 이 입찰가 선정하는 법을 배웠죠. 예. 깜짝 놀랐죠. 예. 그것만 봐도 우리는 그런 거 절대 참고 안 해요. 통량 뭐 이런 거는 한번 몇 명 들어왔네 뭐 이런 거 이렇게 보기만 하지 참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감정가하고 통계치하고 이런 데 맹신해버리니까 사업을 적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씩 내가 철장 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뒤에서 금리시세가 3억인데 미친 것들도 알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받았는데 웅쭉웅쭉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야 돼. 제가 이 강의를 상가나 주택이나 뭐 다른 종목들은 제가 공개를 안 하지만 이 아파트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이불로 계속 알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홍익인간 정신으로 지금 가르쳐주는 겁니다.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런 걸 계속 그러면서 미납하고 부동산 가서 자기가 시세보다 더 받아니까 500만 원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주위 사람한테 그 사람도 홍익인간 정신으로 계속 널리 퍼뜨린단 말이에요. 경매 물건 이거 뭐 잘못 받으면 돈 날린다. 내가 해봤는데 하지 마라. 운 좋게 잘 받다가도 한 번 실패해버리면 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3인감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봐야 아파트 투자법 가르쳐줘봐야 아파트밖에 안 들어가거든. 상가, 주택, 빌라 이런 거 시세 조사를 할 줄 모르면 들어오지도 못해요. 한 번만 더 질문 받고 끝낼게요. 없어요? 아, 내가 오늘 강의 잘했는갑네. 없으면 좋아. 예.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아파트는 아니고 그 빌라 찾다가 금매물로 주택을 하나 찾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금매물은 거 하시는데 딱 들어갔는데 3년 동안 비워뒀고 느낌이 초기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고독사 같은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이거를 금매긴 한데 이걸 받아가지고 과연 이거를 임대를 소문이 다 퍼졌을 건데 임대를 줄 수 있을까? 야, 오늘 참 질문도 다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질문만 긴장하고 있었는데 뭐 긴장할 게 없네. 주택이에요? 그럼 평당 가격하고 다 알아봤겠네. 그럼 그게 다른 데보다 시세가 많이 저렴한다는 게 나왔겠네요. 그렇죠. 무조건 잡아야지. 전국에 있는 우리 주거용만 합해도 몇일 것 같아요? 엄청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죽는 사람은 몇 명 같아요. 분양 아파트 빼고는 다 거기서 죽는단 말이에요. 자살을 하든 병을 들어서 죽든 고독사로 있든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그 집은 이제 살면 안 돼요?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후배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문경인데 사과 농사를 해요. 아버지가 문경에서 40몇 년 살았는데 자기 가수원 안에 그 땅하고 그 집을 땅 주인이 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면 그게 10억이에요. 10억. 근데 아버지가 안 산대요. 왜 안 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작년에 그 할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셨대. 고독사예요. 그것도. 자식을 다 외지했으니까. 뭐 장치르고 다 했어요. 개념을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예. 나는 더 깎아가지고 받을 수 있겠네. 고독사를 더 강조해야지. 그 집주인한테. 사장님,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어떤 어르신이 여기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찝찝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5천만 원 더 깎아야지. 그 5천만 원 뭐예요? 뭐 하려고? 그렇지! 역시 교육생이 틀리다니까. 그 5천만 원으로 수리를 하는 거야.
안에 막 싱크대하고 화장실하고 문을 딱 열었다. 부러워. 몰딩하고 도배하고 싱크대 뭐 샷이 다 바꿔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그 생각이 들겠어요? 그리고 부동산에다가 우리는 다 돈으로 바른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을 시켜 부동산에다가. 요거 세 놔주면은 제가 300만 원 드릴게요. 근데 뭐 여기 뭐 누가 좋은 이런 얘기 절대 한 겁니다. 요거 언제까지 내줄 수 있겠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언제까지 내줄게요? 팔 때? 우리 둘이만 모르면 돼. 우리 둘이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 주위에 사람들 이사 오면은 얘기를 해. 이사 오면은 아이고 요 집이 그랬는데 집 완전 바뀌어버렸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뭐예요? 내한테 줘봐요. 내가 터줄게. 아시겠죠? 다 이게 뭐냐면은 생각하는 마인드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부자들이 생각하는 이 마인드에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내가 가르쳐줘도 우리 대구지사에서 가르치는 거는 기술은 거의 30%밖에 안 돼요. 다 그 다음에 70%가 뭐냐? 마인드예요, 마인드. 이 마인드가 안 됐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르쳐줘도 자기가 입찰값도 선택도 못하고 우량물건이 자기 눈앞에 딱 떨어져도 쫓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컨설팅 하면서 제일 느끼는 게 수익률 25% 나고 시차익이 뭐 당장 지금 팔아도 1억 5천 정도 나는 걸 앞에 딱 갖다 놔도 못 먹어. 이유도 별거 없어. 원룸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유, 거기서 내 노트북이 비싸가지고 던지지는 못했는데. 마인드가 안 되면은 진수성찬을 앞에 갖다 놔도 못 먹어요. 이 얘기 안 했으면 못 받을 뻔했잖아. 그죠? 근데 이 얘기 딱 들으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으면 빨리 내한테 얘기해. 내가 그 개조해가지고 그 모습을 내가 보여줄게. 내가 저번에 얘기 안 했어요? 주택 그 수리해가지고 팔았던 거. 방송 들으세요. 맨 똑같았어요. 그런 것도. 아시겠죠? 생각입니다, 생각. 본인들의 마인드가 안 됐으면 돈 못 벌어요. 부자들은 생각부터 틀려요.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 것인지. 돈 벌 수 있는 그 생각만 계속 궁리한단 말이에요. 뭐 구독자 해볼 생각이 내려도 없어. 부동산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들리지도 않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돈을 만들 것인지 그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인드가 본인 속에서 차 있어야 돼. 막 뜨거워야 돼, 막. 목소리 쉬기 시작하니까 이제 끝내야겠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